우와. 여기 대자연이 빚어낸 천혜의 비경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도전과 탐험의 대상이었고 또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삶의 현장이기도 했던 경이로운 물의 장막, 바로 폭포입니다. 낙수 소리가 정말 웅장하게 들립니다. 물의 여정을 따라 만나는 자연의 신세계. 서막은 중국의 황구어수입니다. 오랜 세월 물길은 참으로 다채로운 풍광을 만들어냈습니다. 난장다샤구와 같은 협곡들이 눈길 닿는 곳마다 수려한 경관을 자랑하는 땅 구이저우. 중국 서남부에 자리한 구이저우는 크기만도 남한의 2배 남짓. 면적의 90% 이상이 해발 1000m의 험준한 고원입니다. 또한 대부분이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카르스트 지형인데요. 물길과 비바람이 석회암을 녹이고 깎아내려 기한 산과 협곡, 폭포와 동굴 등을 빚어낸 첩첩산중의 오지입니다. 중국에는 예로부터 산이 높을수록 황제와는 멀어진다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험준한 석회암 지형으로 이루어진 이곳 귀주성은 그래서인지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의 왕래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정착한 소수민족들은 오늘날까지 전통의 방식을 유지하면서 살고 있고요. 동굴, 협곡, 폭포 같은 자연유산들도 거의 그대로 잘 보존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이저우의 비경으로 손꼽히는 마링허 대협곡. 강물과 100여 개가 넘는 폭포의 물줄기가 흘러 만들어진 카르스트 협곡입니다. 수만 년 전 지각운동으로 형성된 마링허는 높이 200여 미터의 암벽들이 74km나 이어져 있습니다. 협곡을 흐르는 물은 산 높고 골 깊은 이곳에 웅장하고도 아름다운 절경을 그려놓았습니다. 마링허의 물길은 협곡을 빠져나와 2만여 개의 봉우리가 병풍처럼 펼쳐진 봉우리의 숲으로 향합니다. 완펑린입니다. 먼 옛날 바다 및 바위층이 융기하면서 수많은 봉우리들이 숲을 이룬 완펑린. 이 또한 카르스트 지형이 빚어낸 독특한 풍경입니다. 예, 여기는 봉우리가 10,000개가 넘는다는 만봉림인데요. 서하객도 이곳에 와서 천하의 봉우리가 많고도 많지만 이곳의 봉우리는 숲을 이루었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와보니까 정말 봉우리로 된 숲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부터 시인 묵객들이 천하에 둘도 없는 경관이라 성찬했던 완펑린. 첩첩 봉우리 아래에는 마링허로부터 흘러나온 강물을 젖줄 삼아 주민들이 유채 농사를 짓는데요. 여기서 기름도 얻고 나물도 얻습니다. 특히 매년 2월, 3월에는 유채꽃이 만발, 완펑린은 황금빛 바다를 이룹니다. 구이저우의 물길은 지하세계로도 흘러듭니다. 40여 미터의 룽먼 폭포가 입구를 지키고 선 이곳. 구이저우 중부 안순시에 자리한 룽궁입니다. 이 동굴은 물에 잠겨 있기 때문에
쪽배를 타고 들어가야 하는데요. 동굴에 물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이 용왕이 사는 수정궁과 닮았다 하여 룽궁이라 불린다죠. 과연 그 이름이 무색하지 않을 만큼 신비한 풍광들과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在相传呢，在很久以前啊，那个恶龙呢要想抓这个小姑娘回来啊，然后呢，那个咱们那个布衣村在里面呢有一个小伙子啊，叫阿龙，然后呢，那个阿龙呢就是我们劈柴的那个斧头啊，斧子，过来救这个小姑娘啊，然后呢一路追着那个孽龙啊，然后就那个。 然后就追到那个洞口那个地方，然后那个恶龙呢就潜下水去了。 시간의 덮개가 내려앉은 이 지하세계는 카르스트 지형이 만든 종유석 동굴입니다. 억겁의 세월 동안 물길이 빚어놓은 각양각색의 종유석들이 감탄을 자아내게 합니다. 자, 이렇게 배를 타고 동굴을 다니니까 또 새삼 자연의 위대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옛 성현의 식기절의 생각이 나는데요. 兔是为动, 兔是为花, 山宫来水照, 聚水成渊, 瀑水成峻, 象景一时生. 이 용궁의 상황과 굉장히 딱 맞는 식구인 것 같습니다. 룽궁의 총 길이는 15km. 이 중 일반인에게 개방된 구간은 1km 남짓인데요. 짧지만 용왕의 풍모를 느끼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제 물길은 안순시의 지상을 적시는 바이수이허 강으로 향합니다. 크고 작은 18개의 폭포를 가진 아시아 최대 규모의 황거수 폭포군과 그 폭포 곁에서 삶을 꾸린 사람들의 젖줄. 이 강은 구이저우 최고의 비경들을 품고 있습니다. 약 50km의 물길을 가진 바이수이허 강. 그 상류에는 강을 내둘러 마을을 만들고 석산 봉우리를 빼닮은 집들을 세운 그림 같은 마을이 하나 있습니다. 소수민족 부이족의 마을 석두채. 현재 이 마을에는 1000여 명 정도가 살고 있는데요. 이름 뜻 그대로 마을엔 돌이 지천입니다. 골목길도 집도 계단도 담장도 모두 돌로 되어 있습니다. 니好，你好，你好，麻烦请问一下，你现在做什么呢？打石头砌房子啊！啊，是吗？啊，你看，这里不是全部都是石头的吗？哦，现在全部都是拿水泥了，都还用，但是少了，因为石头就全部拿石头整的，连房顶都拿石头盖的。对，这样子啊。啊，谢谢你了。哎，没有没有，啊，辛苦了。没有。啊，再见。啊，再见。啊。 카르스트 지형인 구이저우에서 가장 쉬이 구할 수 있는 건축 자재는 단연 석회암이었죠. 석회암으로 지은 돌집은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따뜻하다는군요. 자연을 이용할 줄 아는 부이족의 지혜가 돋보입니다. 你好，麻烦你请问一下。 옷을 직접 만들어 입는다는 의미를 지닌 부이족. 강변에 산책 나온 부이족 안악을 만났습니다. 麻烦请问一下，
这条河叫黄果树，对吗？我们石头寨的白水河，哦，那为什么一般人都说那个黄果树瀑布？我们石头寨的那个白水河就是从我们石头寨的流下去，流到黄果树。天生瀑布的那个黄果树，有一棵树是有一棵树是黄果的，一棵树啊，都是黄果的。它以前呢，传说呢就有2个黄果。有个年轻人呐，他就想吃黄果啦，然后呢，那个老人就说不能吃啊，不能吃啊，他这么说了哦。然后呢，那个黄果呢就掉到那个瀑布那个滩角去了。 석두채 마을을 적시고 황거수 폭포를 향해 흐르는 바이수이허 강. 맑고 깨끗한 이 젖줄은 부이족의 전설과 역사 그리고 삶의 시간이 흐르는 강입니다. 这就是你的家吗？啊，这个是我们家的。哦，是吗？今天招待我，非常感谢你啊。 손님이 찾아오면 융숭이 대접하는 것이 전통이라는 부이족. 안악들은 옷 짓는 솜씨도 뛰어나지만 대대로 내려오는 손맛 또한 일품이랍니다. 부엌 아궁이에 걸려있는 것은 돼지 훈제. 1년 동안 훈제시킨 거랍니다. 돼지 선지에 두부를 섞어 만든 쇠또우프도 준비하고 찜통에 쪄내기만 하면 부이족의 별미가 완성됩니다. 这也是糯米啊？啊，这个是糯米粉。哦，这是拿这种打出来的，是这种打出来的，就是成这个粉。 이게 찹쌀을 이렇게 갈아서 이렇게 반죽을 하는데요. 우리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찹쌀가루 반죽이며 안에 넣은 깨와 설탕, 소까지. 언뜻 보면 우리네 송편과 비슷한데요. 不用谢。 这样吗？啊，这样把它捏，把它捏紧，这样捏紧这样，捏紧，让它这就不快裂了。 사실은 부이족의 만두, 빠바라고 합니다. 对。然后把它捏，就把它揉。啊，然后这样的。这是成功了。 啊，很好，漂亮了，好漂亮。拿去放在锅里炸一下就可以了。煮也可以。我们做好了，我们去炸一下吧。 这假吗？啊，不是真的吗？炸一下，像你们客人欢迎你们客人过来，要赏一赏嘛，好不好？ 谢谢。 튀기는 거를 한번 보겠습니다. 빠바는 명절이나 손님이 왔을 때 꼭 대접하는 부이족의 전통 요리. 이 빠바를 빚는 거는 우리 송편하고 굉장히 비슷한데요. 우리는 송편을 쪄서 먹는데 이 부이족 사람들은 이렇게 기름에 튀겨 먹는 게 굉장히 특이한 것 같습니다. 기름을 넉넉히 두르고 노릇노릇하게 튀겨내면 되는데요. 이렇게 해서 완성된 것이 부이족의 전통 음식 빠바입니다. 부이족의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이 농작판이라 그러는데요. 일반 이제 우리로 따지면 평상시에 먹는 식사라고 합니다. 吃一个就饱了吧？啊，是。喜欢吃嘛，就多吃一点嘛。你是客人呐，是吧？ 사실. 튀김 만두 빠바의 맛은 어떨까요? 제가 지금 이 빠바를 한번 맛을 봤는데요. 맛이 이렇게 찹쌀로 만든 거라 갖고 우리나라 찹쌀떡하고 식감은 굉장히 비슷한데 또 겉은 튀겼기 때문에 또 튀김의 느낌도 나는 굉장히 오묘한 맛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맛있네요. 님今年年龄多大？ 把190回啊，把190回。像我，
100년10年了。 116세가 되셨다고 합니다. 이 마을에서 가장 연세가 많으신 그런 분이시라고 하네요. 마을의 최고령 할머니. 그 건강 비결이 궁금한데요. 老祖祖就是夏天经常去黄河树那里洗澡，我们这条河水很清亮的，就是爱洗澡，身体就很好，从来不会生什么病，感冒也很少。啊，是吗？啊，所以它就高得这么长嘛。哦。爱这个菜，野菜。 부이족 사람들의 생명수가 되어주는 바이수이허강. 석도체 마을을 흐르던 강물은 아래를 향해 내달립니다. 얼마 후 너른 물길은 비탈진 바위들을 만나 쏟아져 내리는데요. 폭포입니다. (18) 개의 황고수 폭포 군 중 폭 105m로 가장 넓은 도우푸탕. 두파당은 가파르고 비탈진 언덕이라는 뜻인데요. 여기 와보니까 정말 이름을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명나라 때 30년 동안 중국을 돌아다니면서 60만 자에 이르는 서하객 유기를 쓴 서하객도 바로 이 두보당 폭포에 와서 폭포를 본 감흥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멀리 홍홍 물결이 들리네. 북쪽을 바라보니 물결이 하늘에서 깊은 못에 떨어지네. 이렇게 읊었다고 하는데요. 제가 느낀 느낌과 굉장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 도우푸탕 폭포에서 다시 1km를 내려가면 마침내 구이저우 바이수이허 강이 나온 동양 최대 물의 장막 황고수 대폭포를 마주하게 됩니다. 높이 약 78m에 폭 101m에 이르는 황고수 대폭포. 중국은 물론 아시아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합니다. 여기가 바로 황과수 폭포군요. 원래 황과수 폭포의 낙수 소리는 사방 10리까지 들릴 정도로 웅장하다고 하는데요. 사실 지금은 건기라서 물이 조금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낙수 소리가 정말 웅장하게 들립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우기인 7, 8월에는 물 떨어지는 소리가 석두채 마을에서도 들린다고 하니 그 위용을 짐작할 만합니다. 네, 이렇게 기이하고 아름다운 황과수 폭포로 인하여 이곳 사람들은 아주 옛날부터 많은 전설을 만들어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옛날에 아주 오랜 옛날에 하늘이 열리더니 굉장히 많은 은하수가 쏟아져 내렸는데 그 은하수들이 절벽에 걸려 바로 이 황과수 폭포가 됐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명나라 여행가 서하객은 이 대폭포를 보고 진주를 두드리고 옥을 깨뜨리듯이 물방울들이 마구 튀니 굉장한 장관이다. 세상에 그보다 수배로 더 높고 가파른 것은 있겠으나 그보다 폭넓은 것은 없다라고 칭송했습니다. 황고수 대폭포의 또 다른 비경은 폭포수가 떨어져 만든 연못, 서우담에 걸린 무지개입니다. 예, 저는 지금 황과수 폭포의 옆에서 서우담을 내려다보고 있는데요. 폭포가 만들어내는 물안개와 무지개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 사람들은 옛날부터 하늘에 걸린 무지개는 파란 하늘을 벗삼지만
서우담의 무지개는 눈같이 하얀 폭포를 벗삼네라는 얘기를 즐겨한다고 합니다. 이곳 귀주성에서는 발길이 닿을 때마다 펼쳐지는 새로운 풍경으로 인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겠는데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은 이곳 귀주성을 중국의 국가공원이다 이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 폭포의 물방울들이 만드는 7빛깔의 채색. 무지개 달이 이어놓은 대폭포와 서우담의 풍경은 선경이 따로 없습니다. 바이수이허 강이 빚은 웅장한 물의 변주는 대폭포를 지나 하류로 이어집니다. 카르스트 지형의 석회암과 물길이 만나 이룬 폭포들의 여정. 황거수 폭포군의 마지막은 강 하류에 자리한 티엔싱차오 풍경구입니다. 천성교라고도 불리는 티엔싱차오에는 하늘에서 1000개의 별이 떨어졌다는 전설이 전해집니다. 바이수이허 강과 바위들이 어우러져 크고 작은 폭포를 만들어내는데요. 장쾌한 물줄기가 황거수 폭포군의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 끝에서 만나게 되는 마지막 비경. 중국 10대 폭포로 꼽히는 은년추담입니다. 계곡물이 둥그런 바위들을 안고 미끄러지면서 영롱한 은빛의 물방울들이 부드러운 자태를 뽐냅니다. 은목고리가 떨어진다는 뜻의 을련추 폭포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다른 폭포들이 이렇게 높은 곳에서 장엄하게 떨어지는 것과는 달리 계곡을 흐른 물이 동글동글한 바위를 흘러내리는 것이 무척 아름답고 부드럽다는 느낌이 듭니다. 한 폭의 산수화를 그려내는 은년추담 폭포. 황거수 폭포군의 대미를 장식합니다. 50여 킬로미터를 달려온 바이수이허 강이 빚은 찬란한 물의 향연. 옛 시인의 말처럼 강을 매단 듯 물줄기를 내리쏟고 하늘에서 은하수가 쏟아졌다던 그 모라의 비경이 구이저우 땅 황거수에 있습니다.